또 코맨님이 또 뭐라고 하셨는데 뭐 그러니까 정치 발언한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정치 공부하는 사람 바보 취급하냐고 그러는데 코메 질문엔 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코메 같은 애들이 오히려 좌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일단 걔는 박찬우 지지자였어요. 예. 근데 박찬우 통수를 치고 이제 박찬우를 까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를 까고 있고 이제 좌파 특유의 통수죠. 그래서 그런데 형님이 따로 가지고 있는 성향 같은 게 좀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우파고요. 사실 우파다. 그 말씀 드리려고 온 거고. 뭔가 찬호 씨도 오늘 이거 볼 것 같네. 흑자일스 조지훈이 오늘 좆되는 걸 내 눈으로 보고 말겠어 하면서 이제 부계정으로 와가지고 채팅 좀 치시고. 근데 기계적인 중립을 중도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오히려 기계적인 중립 애들이 약간 오히려 그냥 자기 좀 똑똑해 보이고 싶어 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뭐 지적 허영심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내가 혼자 느끼게 그래. 진정한 중도라면은 이낙연처럼 좌인사인데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근데 그 오른쪽이라는 것도 거기서 자기 이념을 바꾼 건 아니야. 그냥 이게 너무 좌경화가 심해서 그냥 이 사람은 진보 그대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파가 돼버린 거야. 이게 씨발 X축이 존나 늘어나 버려서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아니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게 중도야?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기계적 중립이 중도야? 그럼 병신이지. 비겁주의자지. 존나 비겁한 거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가운데에서 이거 별로, 저 새끼도 병신, 이 새끼도 병신. 그게 뭐야. 그럼 뭐 투표도 안 하겠구만. 다 병신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얘도 병신, 쟤도 병신, 얘도 병신, 쟤도 병신 이러고만 하면 와. 그냥 비겁하다고 난 생각을 해. 그러니까 중도가 또 약간 이게 좀 진화된 게 뭔지 알아? 내가 느낀 거는 옛날에 얘들아 그거 알아? 강풀은 자기가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그러고 김제동은 자기는 좌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래. 너네 근데 이거 납득되냐? 근데 지가 그렇다는데 어떡해?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어떻게 진화가 됐냐면은 옛날에는 저렇게 대놓고 이래놓고서 저 아닙니다, 저 모릅니다 이랬으면 요즘에는 좌도 까고 우도 까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좌파야? 그럼 좌 까는 비율이 한 2, 3 이 정도고 우 까는 비율이 8, 7 막 이런 거야. 나는 그렇게 느껴. 요새 기조가. 형님 오셨네. 흑자일스 서플러스일스 채팅 치라니까 왜 후원을 해 형님. 언제 하냐? 시작하겠습니다. 난 윤어게이는 아니야. 그거는 뭐 씨발 법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거 불가능하고 안타깝지만 패배한 거지 그거는. 형님 오셨네요. 일단 1대1로 좀 대화하겠습니다. 이 개새끼 전 실장 이런 거 하지 말랬지 씹새끼야. 자꾸 씨. 자 들어가겠습니다. 형님 들리세요? 안녕하십니까, 흑자였습니다. 아이고야 또 오랜만에. 어제 혹시 그 방송 그 진행된 거 좀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꽤 봤습니다. 좀 보셨구나 그래도. 중도는 아무것도 뭐야. 안 하면서 깨어있는 잠시만요. 잠깐 후원이. 하고 싶은 기억 지은 니은 치즈. 저는 이거 한 푼 한 푼이 지금 소중한 상황이라서 이런 걸 다 좀 들어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오늘 나오는 후원을 다 무시하시면은 그 총 금액을 제가 나중에 보전해드리면 될까요? 예? 이 몽둥이로 빨리 정말 어이구야. 아니요 확실히 형님 근데 그렇게 하면은 누가 후원을 해? 자기 거 안 읽어주는데. 맞잖아. 그러면 오늘 얼마 터졌니? 땅아 내가 보장해줄게. 8만원. 막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체적으로 좀 분위기 너무 흐리려고 하는 좀 그런 것들은 제가 스킵을 하고 가겠습니다. 알아서 형님이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잠깐 이거 씨발 못 보겠네. 잠시만요. 이렇게 띄워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기술적인 질문 하나만. 이거 예. 쓰레기통 잡담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나갑니까? 그거 나가는 게 아니라 화면을 다른 걸로 바꾸시면 되니까 이걸로 바꾸면 된다. 음성 채널을 우리 화면 누르면 화면이 이걸로 나와요. 예, 됐습니다. 예, 요걸로. 저 새끼들 여기다가 젖 같은 사진을 막 올리기 때문에 이거 내릴만 하네. 자꾸 뭐 섹스 뭐 흑자 얼굴이니 뭐니. 아무튼 바꾸겠습니다. 제 걸 제외하더라도 너무 이상한 게 많이 올라와요. 맞아요. 좀 심할 정도라서.
아무튼 어떻게 방송 좀 보셨을 때 약간 좀 소감이 좀 어땠나요? 그리고 또 코메 그분과의 또 정치 채널로 아마 그분이 아예 갈아타셨죠? 그분과의 좀 사건도 있었고 그런 거를 네. 총체적으로 한번 좀 진행을 해봤었는데 좀 약간 어떠셨는지 좀 느낀 점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급발진해가지고 실수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또 뭐 듣고 성질내면서 뭐 패러 간다 뭐 이지랄 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뭐 좀 예민해져 있던 좀 상황이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랑 상관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보다 좀 이렇게 통수 치는 사람한테 좀 많이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잘 지냈었고 나한테 도움도 받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저렇게 막 뒤에서 계속 저를 공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약간 통수 맞은 느낌이 들었죠. 뒤에서 이제 흑자일스의 뭔가 방식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르던 애가 이제 레카 끌면은 뭐 그런가 보다 뭐 씨발 개가 짖네 약간 이럴 텐데 그래도 나랑 좀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던 애가 그러니까 기분이 팍 상했다 솔직하게. 그렇죠. 지금 또 코메님이 또 오셔가지고 5,000원 쏘시면서 이렇게 땅아 나도 왔어 나도 대화 가능해 알아서 불러줘 하면서 저분은 뭔가 약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코리안 매트릭스 님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오늘 해명을 하러 온 거는 정치적인 부분에서 대한 거지 코리안 매트릭스에 대한 해명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이제 잘못을 인정하는데 너무 급발진했다 뭐 패러 간다 이런 거는 네네. 오케이 뭐 인정했는데 뭐 하실 말씀 또 있으시면. 땅튜브님 진행 실력이 좀 많이 느셨네요. 당연하죠. 말을 잘 들어주시네. 당연하지. 또 거대 유튜버가 왔는데 또 85만 유튜버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평소에도 그 맞짱 신청을 좀 받아왔었는데 저는 용찬우 제외하고는 맞짱을 아무하고도 안 뜨겠다. 전부 다 제가 집니다. 이런 포지션으로 나갔었는데 제가 했던 말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급발진한 거는 제가 잘못한 게 맞죠. 근데 저 그냥 뭐 번외긴 한데 약간 궁금한 게 솔직하게 좀 싸웠으면은 좀 이제 한간 좀 이런 의견이 있어요. 사람들이 채팅을 많이 쳤던 게 흑자헬스 자기가 이길 것 같은 애들한테만 쫄한다. 근데 제가 봐도 코메님 그 비주얼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래서 만약에 상대가 뭐 그 누구라도 그랬겠지만 조금 뭐 건장한 190에 뭐 한 110kg에 뭐 막 이런 사람이었다면은 그래도 이제 패러 간다 그랬을까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은 약간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100% 인정합니다. 근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적인 영역이니까. 네. 190까지 갈 것도 없고요. 한 178만 됐어도 쫄았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코메님 관련해서는 그냥 급발진했다 죄송합니다 이거 진짜 뭐 과오를 인정하시는 걸로 그냥 어떻게 보면 끝이 난 거고 이번에 이제 네네. 정치 관련으로 살짝 넘어가서 흑자님이 또 막 정치 채널은 아니지만 뭐 한다고 해도 먼 훗날 이제 뭐 한 나이 한 5, 60 자시고서 한다고 그랬었잖아 옛날에. 근데 이제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알게 모르게 뭔가 흑자님이 뭔가를 이렇게 접하시는 것 같아. 뭐 시청자들이 아무래도 또 그런 채팅을 많이 시기도 하고 뭐 어떤 사건에 관련해서도 좀 정치에 엮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해서인지 중간중간 한 번씩 또 정치 얘기를 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좀 뜨거워지고 살짝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뭐 편향적인 시선일 수도 있겠지만 좀 공감하는 것보다는 약간 뭐라는 거야 이 새끼 약간 이런 게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팬들 중에도. 그렇게 전 느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된 것 같은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여러분들이 이제 흑기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하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정보의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흑기견들을 볼 때는 흑자일스가 뭔 개 병신 같은 소리를 해도 다 빨아주는 거의 뭐 사이비 광신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 채널을 이렇게 매니아틱하게 보시는 분들은 흑자일스가 좀 병신 같은 소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재밌으니까 본다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좀 그렇게 좀 프레임을 씌우는 거지.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제 말을 듣고 아, 흑자 말이 맞다. 흑자 말대로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정치적인 부분은 제가 말하든 누가 말하든 뭐 아버지가 얘기하든 안 변하는 거니까. 저는 제 얘기를 할 뿐인 거고. 그리고 이제 제 구독자들도 이제 정치 발언을 하지 말라가 너 틀리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라 노잼이니까 하지 말라거든요. 재밌게 하면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할 때는 최근에도 정치 발언들을 조금씩은 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급발진하면 또 이제 진지병 걸려서 연병을 했지만 그래서 어제 구독자분들한테도 사과를 하고 앞으로 유머나 코미디를 제외하고 진지하게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안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좀 그렇게 뭐 생각을 하신다니까. 근데 이게 저는 살짝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게 흑기견들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사람마다 흑기견이라고 하는 그 규정이 좀 다르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좀 거기에서 오는 막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흑자일스 채널 영상을 보거나 라이브에 참여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자체를 흑기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할 수 있지, 볼 수 있지인데, 거기서 이제 평택 일개미, 막, 약간 이런 사람들, 막, 무조건적으로 흑자일스를 뭔가 실드 치면서, 형은 잘못 없잖아. 형. 이런 애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아무래도 그 어느 채널에 있겠는데, 흑자일스 형님은 이제 아무래도 좀 찐따들 대상으로 뭔가 구제를 해주거나, 팁을 주거나 약간 이런 방송을 하셔서 그런지, 그런 애들이 약간, 우리 형 잘못 없어. 이 쌍년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전 걔네를 흑기견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좀 혼동할 수 있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흑기견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 중에 그냥 흑자일스를 접하다 보면은 은근히 형님 말에 좀 영향력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저도 느꼈어요. 제 주변에 이제 제가 이거 방송하는지 모르는 애가 뭐 흑자일스 재밌던데 예전에 흑자일스 재밌던데 막 이러면서 뭐 그런 거 올리고 하는데 걔네 집 가가지고 자취방 가서 냉동실에 보니까 흑 딱 꽉 차 있는 거 보고 그냥 이 새끼 진짜 존나 좋아하나 보네. 근데 보니까 뭐 막상 또 그건 아니래. 근데 그러더니 형님이 영화 같은 거 리뷰하면은 괜히 자기가 뭐 영화 리뷰라든지 아니면 형님 뭐 사회현상 같은 거 얘기하면 괜히 이 새끼 씨발 좆도 모르는 새끼가 제 친구 좆도 모르는 새끼가 마치 뭔가 뭐 깨달은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거의 형님이 했던 말을 막 지가 깨달은 것 마냥 이야기하는 좀 그렇게 바뀌었더라고. 근데 그러면은 나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일반인들한테 어느 정도 그래도 영향은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까지 다 신경 쓰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은 저도 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 팬분들 중에서는 이 저보다도 더 이제 배움이 부족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진짜 티클만큼 아는 걸 얘기해도 오 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분들이 계셔. 그래서 그분들한테 배우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그지.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내가 좀 더 많이 알아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이 친구들은 그러면 나한테 배우는 애들인데 내가 걔 빡대가리면은 빡대가리한테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그래도 보통이라도 되면 그래도 보통 사람한테 배우는 사람이 되니까 그냥 내가 좀 더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 관련해서 아까 전에 지금 또 코맨님이 또 뭐라고 하셨는데 뭐 그러니까 정치 발언한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정치 공부하는 사람 바보 취급하냐고 그러는데 코메 질문엔 답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확실히 뭔가 노선을 정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또 아니 사과를 왜 어차피 흑자 팬들은 닭 싸먹어주고 좀 들어주는 척하면 돈 잘 써주는데 그런 애들은 사과를 왜 팬도 아니고 닭도 안 사먹어주는 애들한테 왜 사과를 하냐. 뭐 사과 딱히 그렇게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런 새끼들이 흑기견인 거지 내가 칭하는. 아무튼 뭐지 이게? 우리 엄마 공부. 이 씨발 스킵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나는 좀 궁금했던 게 개인적으로 뭐 형님께서 뭐 굳이 뭐 이야기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형님이 이제 생각하는 어떠한 현상이라든지 뭐 어떤 거든 간에 뭐 무슨
뭐 T1이 뭐 3대 떡으로 진 거라든지 뭐 이런 거든 간에 모든 어떤 현상들이든 간에 자기 생각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형님이 그래도 그 정치 관련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약간 좀 동의 못하는 부분이 좀 많았는데 형님의 성향이 확실히 있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잘 모르는데 그냥 뭐 뉴스 기사 몇 개 보고 어이구 이거 좀 심각하네, 아니면 어떤 채널 한번 보고 어이구 뭐 이런 일이 있었어? 약간 난 이 정도 수준이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형님이 예전에 뭐 유시민 씨를 이제 존경한다든가 그런 것도 사실 좀만 찾아봐도 뭐 서울대 뿌락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만 봐도 진짜 그거 사람 아닌데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창 받아들이고 있는 약간 이런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누구나 그 단계는 있고, 근데 형님은 그 단계에 있는 사람인데 영향력이 있어버린 거지. 그래서 그런데 형님이 따로 가지고 있는 성향 같은 게 좀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우파고요. 사실 우파다. 네, 그 말씀 드리려고 온 거고, 일단 유시민 아저씨 관련해서도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알쓸신잡에 나왔던 유시민 아저씨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했지, 유시민이라는 사람의 정치적 성향을 좋아한다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고요. 유시민 아저씨가 본인의 뇌가 썩어감으로써 뇌썩 이론을 완성해 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보 편차가 여기서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파 채널들에서 극좌 헬스로 몰아가는 그 영상들만 보고 저를 판단하는 거고, 제 팬분들은 제가 유시민 아저씨를 좋아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유시민 아저씨 뇌가 썩었다라고 한 얘기, 그 두 가지를 같이 듣기 때문에 흑자일스가 중도 포지션을 좀 지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러분은 저를 극좌헬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느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흑자헬스 고향은 전라도입니다. 조용히 하시고. 자, 저는 그게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형님께서는 아직도 이제 잘 딥하게 유시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안 알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특정 방송에 나오는 유시민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의 한 악행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준영이라든지 뭐 고영욱 막 이런 범죄자들 있잖아요. 성범죄자들. 사실 그런 애들이 어떤 프로에 나와서 재밌고 막 드립 잘 쳐. 그래서 난 거기에 나오는 걔가 좋았지 따로 내가 뭐 그것까지는 이렇게 안 해봤는데, 약간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아는 사람이 듣기에는 야 씨발 그냥 저거를 어쨌든 간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거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이 새끼는 약간 그쪽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왜냐면은 유시민 씨가 한 행동들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고문을 4명 서울대에 그냥 구경 온 사람 잡아가가지고 감금하고 물고문 시키고, 거기서도 엄청 높은 직급이었거든요. 그 완전 행동대장처럼. 그런 그 사람들 다 후유증 생기고 막 한국을 뜨고 미래를 포기하고 막 이런 분들이 생겨났어가지고 굉장한 악인인데, 물론 모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타인이 듣기에는 흑자헬스 형님이 이제 뭐 뇌성남을 인증한다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듣기에는 그게 그냥 쿠션용 약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좀 뭔가 쿠션 언어처럼 이 부분은 얘 좀 병신 같은데 그래도 난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는 좋았던 것 같아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또 아무래도 정치적 인물이다 보니 이 새끼 좌파네 이렇게 생각을 흘러갈 수 있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은 사실 바뀌지 않을 텐데. 뭐 바꾸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박정희 뒤졌잖아. 언제 사과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논리로 저를 좌파로 몰아갈 거면, 그럼 저는 제가 존경하는 대통령이 박정희라고도 했거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하다가 총 맞아 뒤졌다라는 말도 했죠. 그러니까 그쵸.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부분에 대해서 리스펙을 하고, 그래서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첫 손에 꼽는 거고, 하지만 악행이 있으면 악행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고, 유시민에 대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저가 이제 완전히 지금보다 훨씬 더 빡대가리일 때 알쓸신잡에서 이제 이런
그 제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들을 재밌게 알려주는 그냥 이야기 아저씨로서 좋아한 거지, 그분이 정치적으로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고, 그 서울대 사건, 뿌락지 사건도 몰랐을 때고, 나중에 뿌락지 사건을 알고 나서는 당연히 유시민 아저씨의 정치적인 행보를 단 한 번도 지지하거나 뭐 잘했다고 해본 적이 없고 항상 비판했고요. 뭐 특히나 뭐 우리나라가 뭐 인구가 뭐 3천만만 돼도 되지 않냐, 출산율 살릴 필요 없지 않냐 이 얘기했을 때 이제 제가 많이 붕괴를 한 적도 있고. 근데 제가 T1 제우스 사건 때도 마찬가지인데, 제우스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많이 있는데 한화로 이적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제우스를 마녀 사냥을 하고 개새끼 연병한 막 이런 거가 저는 좀 싫어요. 제 개인적인 성향인 거예요. 그리고 제 이 포지션은 유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도 이 적용되는 거고, 뭐 여기에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좀 부적절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머시미님을 손절했거든요. 예? 근데 뭐 개인적인 일이니까 말씀드릴 건 없고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서로 다른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성향상. 근데 안 좋게 생각하지 않고 뭐 잘못되기를 바라지도 않고요. 그리고 머시미님을 생각할 때 나쁜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지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좀 약간 좀 그렇다. 근데 뭔가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뭐 흑자님은 실제로 뭐 우파할 수도 있지, 자기 마음속으로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뭐 흑자 형님을 뭐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 흑자 형님이 하셨던 말 같은 걸 이제 보다 보면은 약간 깊이감이,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 근데 저는 예전에 이제 막 레카 막 그런 거 했을 때도 사실 정치 레카도 많이 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관심이 많은 분야다 보니까, 뭐 흑자님이 이제 롤 뭐 대회라든지 뭐 그런 팀 관련해서 이제 나보다 더 많이 알겠지. 그거 좋아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약간 뭔가 깊이감이 좀 부족한 채로 이렇게 막 얘기하는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약간 어떨 때 그렇게 느꼈냐면, 흑자일스 형님은 이제 자기가 이제 박정희를 존경한다고 그랬고, 막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미군 점령군 물어봐. 실제로 뭐 존경할 수 있지. 기획 우파라면서 미군이 점령군 천천히 하시고,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흑자 형님의 이제 뭔가 행보를 보면은 이게 좌도 비판하고 우도 비판하고 약간 좀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좌도 좋아하고 우도 좋아하고, 좌도 비판하고 우도 비판하고. 근데 이제 저는 만약에 흑자일스 형님이 그때 당시 이제 뭐 지금에서야 이제 우파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다 보니까 양쪽을 다 까다 보니까 뭔가 이제 포지션이 좀 확실하지 않고 자신을 이제 좀 뭔가 중도주의자? 약간 요런 걸로 좀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뭐 지향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삼자가 봤을 땐 양쪽 다 까고 양쪽 다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이 사람은 좀 중도주의자를 지향하는구나, 혹은 나는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중도주의자를 조금 표방하는구나, 이쪽도 가고 저쪽도 까네. 근데 이제 그걸 자세히 제가 좀 들여다 보니까, 형님이 정치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시면 또 이제 막 시청자들이 캡처해서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많이 좀 접했어요. 뭐 풀로 다 본 건 아니지만 그런 핵심 부분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이 든 거는, 진짜 형님이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었으면은, 뭐 정치 채널 아니니까 뭐 약간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안 생겼으려면 좀 얘는 얘별로, 사안별로 조금 약간 합리적인 좀 근거를 좀 제시하면서, 얘는 이런 거 잘못했고 좀 객관적으로 얘도 이거 잘못했고 좀 이렇게 말했으면은 덜 했을 텐데, 뭔가 제가 느끼기로는 특정 진영에 조금 유리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마무리는 좀 유리한 논리가 좀 남겨져 있게 좀 끝이 난다고 해야 되나? 뭔가 제 생각엔 그래요. 좌우를 다 비판한다고 중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이 있으면은 어떤 기준을 딱 잡고 옳고 그름을, 어떤 기준으로 얘네가 옳고 그름을 좀 가르는가? 약간 요게 있는 게 좀 중도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우파가 아닙니다. 그리고 후원 감사합니다. 양쪽을 좀 다 비판하는데, 약간 겉으로 봤을 때 실제로는 조금 제가 느끼기로는, 저도 뭐 편향적인 시선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좌파 프레임을 살짝 정당화하거나, 그리고 둘을 비교할 때 예를 들어서 박정희도 좋아하고 노무현도 좋아한다 했을 때 둘의 공을 사실 놓고 보면은 뭐
노무현도 있기야 있죠. 뭐 FTA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님 죄송한데 네. 그렇게 길게 얘기하시면 앞부분에 네네. 무슨 말인지 제가 기억을 못해요. 네. 앞에는 사실 형님 삐지지 말라고 쿠션 작용 말이고 지금이 이제 본질. 예. 자, 그러니까 흑자님 발언 보면은 제가 느끼기로는 양쪽 다 이제 비판을 하는데 말 끊지 말고. 조금 좌파 프레임을 저는 좀 정당화한다고도 조금 느꼈거든요. 약간 어떤 느낌이면 박정희, 노무현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하면 사실 공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우파 쪽의 공을 좀 희석시키는 쪽으로 기운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중도라고 보이기보다는 편향적이면서 중립인 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좀 느껴졌었어요. 일단 제가 최근에 느끼는 우파들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박정희하고 노무현 두 명을 좋아한다고 하면 좌파들은 그래도 박정희가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건 맞지라고 수긍을 하는데 우파들은 너 노무현도 좋다 그래? 이 새끼 죽어가 돼요. 저는 이게 일단 우리 우파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우파라는 말은 잘못 나온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그 말을 할 때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배굶지 않게 해줬기 때문에 고속도로도 깔아줬기 때문에 존경하는 대통령이고 노무현 아저씨는 좋은 어른으로 보여서 존경하는 사람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지 노무현 대통령의 공을 제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흑기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둘 다 들은 상태인 거고 여러분은 편향된 정보를 들은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흑정님이 느끼기로는 이제 이 사람의 공을 충분히 얘기했고 저 사람은 이제 공을 얘기하다기보다 그냥 사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인데 이제 좀 그렇게 비춰지는 게 좀 억울하다. 약간 좀 그런 입장이신 건가? 억울하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느끼는 안타깝다. 말을 조금 아쉽다.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 조금 해도 될까요? 편하게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꼬매 같은 애들이 오히려 좌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일단 걔는 박찬우 지지자였어요. 예. 근데 박찬우 통수를 치고 이제 박찬우를 까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를 까고 있고 이제 좌파 특유의 통수죠. 그리고 이 박천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직업 같은 게 없어요. 항상 편법으로 먹고 살려고 하거든요. 뭐 국비로 쌀먹을 한다든지 뭐 유튜브 한다고 설친다든지. 근데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도네이션으로 뭐 조금 보내서 미안하다, 뭐 택배하면서 뭐 배달하면서 노하다 하면서 방송 듣는 게 낙이다. 저는 이런 게 우파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뭐 세금도 내고 미약하게나마 나라에 보탬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국민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극단적인 좌파들의 특징이 남의 돈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편하게 살려고 하고 부자 끌어내리고 네, 사지 멀쩡한 여자들이 막 복지 내놓으라고 막 강도질을 하고 그래서 복지를 강탈하는 막 그런 걸 보면서 비판을 하시면서 그냥 그 여자들이랑 동덕여대 여자들이랑 똑같이 살면서 그냥 우파 티셔츠만 입고 있으면 빨아주는 게 저는 오히려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완전히 좌파식으로 살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뭐 윤석열 대통령님, 이재명 트럼통 이러면은 우파로 쳐주는 게 저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재명 가면 우파 되고 약간 이러는 게. 네. 근데 뭐 찐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뭐 깊게 대화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거는. 근데 코난님이 갑자기 막 피발적 일어나면서 저 사람이 짠돌이라 돈 쓰는 사람 아닌데 계속 5,000원씩 쓰면서 박찬호 지지자인 거 근거 대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지자인 적 없습니다. 하면서 뭐 그러시는데. 진짜 지지한 적이 있는 거야 있기는? 뭐야? 뭐 본인 옛날에 영상을 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지자였다고 좀 과장해서 제가 얘기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좀 이렇게 챙겨보고 약간 좀 요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지지자라고 뭐 챙겨보고 이랬으면 약간 뭐 지지자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닌가?